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이고요.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1부에 있어서는 지수와 유로FX에 대해서 다양한 전략 챙겨드렸고요. 자,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참여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마스터님과 함께 탄탄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쉬어가는 동안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다시 상승 전환에서 다시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2,721.75포인트로 0.03%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좀 올라오면서 7,087.75포인트 선 0.2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실까요? 자, 유로FX는 추가적으로 회복하지는 못하고 1.17380달러 선인 0.32%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요, 방금 전에 1,26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반등하지는 못하고 1,260달러 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0.51%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골드까지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8달러, 66달러 선인 중후반대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 이어가면서 68.66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 좀 혼조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8달러 회복 이후에 초반대 그리고 중후반대까지도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일단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난민 문제로 일단 계속적으로 유로 쪽에서는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수도 그렇고 유로FX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만, 마스터님 일단 굵직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려가 섞이는 그런 이슈들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지수가 좀 견조한데 현재 부분에서 뉴욕 증시가 버틸 수 있는 그 부분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실까요? 미국 증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역시나 경제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게 되면은 미국 이제 기업 내 중국 관련 업체 같은 경우는 좀 피해를 지금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 빼고는 딱히 그렇게 밀릴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무역 분쟁 이슈로 어찌됐든 간에 수출 수입 부분에서 좀 제약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이 이제 쉽사리 빠지지 않는, 그래도 이제 실적면에서 좋았는데 이게 과연 갈까? 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지력을 좀 보여주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독일 같은 경우 난민 얘기를 좀 하셨는데, 난민 정책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정치적 불안으로 간다고 하면은 유로화가 빠지기도 하니까 영향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주된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할 때 더해져가지고 가는 이슈이지 이게 주축으로 난민 문제가 이 통화 문제를 좌지우지한다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는 보고 있어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안 좋은 이슈긴 하죠. 유로화가 상승하는데 제약이 있는 이슈긴 하지만 이게 굵직한 줄기는 아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과 유로FX에 있어서 가장 핵심 문제, 쟁점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오늘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유튜브와 그리고 문자로도 접수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상담 내용 지금 시점에 한 문자 다시 확인하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6956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무역 전쟁에도 달러가 버티고 있는데 마스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무역 전쟁에도 달러 앞서서 외신 쪽에서 강달러에 대해서는 조금 꺾였다라고는 했고 네. 또 마스터님 앞서서 유로FX 짚어주실 때 좀 조정받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버티고 있는 그 평균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버티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통화 상품인 달러로 집중되는 그렇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통화 상품 중에서 가장 안전자산인 달러로 그리고 엔화도 있지만 달러가 어찌됐든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면에서 지수가 빠지고 우리나라 정도 빠지고 전 세계장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하게 전 세계 통화시장 자체에서는 또 통화은행들에서는 전부 다 이제 오히려 기준금리를 제로로 가든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만 강하게 강달러 기조로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정도는 저도 이제 조정을 받고 지금 94.5달러 선 위치에 있는데 93.5달러 6달러 요쯤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조정 구간이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상황에서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져 나오면 어찌 됐든 간에 달러가 이제 통화 중에 안전자산으로 좀 취급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흐름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하방으로 빠질 수 있다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빠질 그런 전망도 한번 달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 11시 2분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이제 30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이슈인 크루드오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오펙의 100만 배럴 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그때는 가격대 좀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내에 쭉 올려가면서 현재 가격대까지 형성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하루짝에도 저가 확인을 해드리면 67.72달러에서 현재 68.63이고 고점은 68.77달러까지 방금 전에 좀 기록을 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현재 시점의 전략이 정말 궁금한 상황인데 자, 마스터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하나, 네. 둘, 셋. 다운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올라왔는데 다운이라면은 가격적인 메리트와 많은 분들이 좀 준비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마스터님. 자, 네. 지금 가격대에서 다운 의견 먼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오일 같은 경우는 저번 네. 주 금요일에 오펙 그리고 러시아, 멕시코 이런 회의국들이 이제 같이 협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증산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애초에 오펙에서는 180만 배럴 감산을 추진해 오다가 그 부분이 다 이행이 되진 않았죠. 150만 배럴 될 수도 있다. 100만 배럴 될 수도 있다. 적으면 30, 60만 배럴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100만 배럴 정도로 이제 확정을 져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인 부분들 거기에서도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질적인 생산 부분은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 쪽에 생산 차질이 좀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실질적 생산량 같은 경우는 한 60만 배럴 정도다라고 나오는 게 지금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어찌됐든 증산을 좀 많이 할 수 있다라는데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증산을 한 부분에서도 이제 영국산 이제 원유 같은 경우도 이제 70달러 정도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증산을 하더라도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시켜서 가겠다라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한 가지 이제 원유가 이제 증산이 될 겁니다.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러시아 쪽이라든지 증산에 대해서 결국 100만 배럴 얘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0만 배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증산을 맞추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유 증산에 대해서는 간다. 좀 더 증산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은 지금 올라왔지만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미국 셰일 원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쪽 부분에서도 이제 뭐 예전 같은 경우 원유 가격이 뭐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50 깨고 $40, $30 막 깨고 있을 때 셰일 원유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 지금 오히려 지금 원유 재고 증산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미국산 셰일 원유 같은 경우는 호재가 될 수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원유 같은 경우 이제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좀 밀릴 수 있다. 어느 정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하락을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보면서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차트 보시면은 뭐 $70 선까지 미치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70 선까지 미치지는 못했지만 지금 뭐 고점 맞고 좀 밀리고 있는 구간들 나오고 있고요. 제가 지금 우리 지금 함께 하신 가족분들한테도 전략을 드린 게 지금 $69 아래쪽으로 맞고 다시 빠지는 흐름 나오면은 매도를 들어가자라고 지금 전략을 드리고 왔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지금 이 구간 때 $69 윗구간이죠. 이 윗구간 때 저항력을 어느 정도 보일 것이다. 왜냐면 $70를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증산을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맞춰 나가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 구간을 뚫고 뭐 더 가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아래쪽으로 패는 전략이 아래쪽으로 매도로 이제 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68.5 뭐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한 $69 다시 머무르고 다시 빠진다라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더 유효한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 구간이라고 하면 제가 저번 주에 설정해드렸던 라인이 이제 $67대죠. $67대와 아래쪽 $64대 사이에서 횡보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 구간을 벗어나서 올라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위쪽에서 걸렸다 밀리는 구간에서는 위쪽 지지력 저항을 보였다가 뚫은 라인 그럼 지지력을 다시 보이겠죠. 그래서 $67 구간까지 1차적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짧은 구간 같지만 보시면 거의 150틱 구간이 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한 계약만 하셔도 150만 원이죠. 네. 뭐 그런 구간이 나오고요. 추가적으로 저는 길게 롱으로 잡았을 때는 아래쪽 구간대인 $61, $62 요 사이대 그래서 요 구간대까지는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좀 밀려서 오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서서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좀 먼 부분이지만요. 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틱 차트를 보고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틱 차트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굉장히 지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구간에서 이제 여기 저점과 저점 구간이었더니 또 이 저점이 됐죠. 이 구간대에서 어찌됐든 상방의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빠지겠다 시작하는 부분은 지금 위쪽에서 이제 매도 전략, 뭐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구간도 나오지만, 아래쪽으로 만약에 본격적으로 좀 매도를, 따라가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구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 구간입니다. 제가 수평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네. 자, 이 구간대가 돼요. 지금 보시면은 68.45입니다. 제가 본 라인 68.45고요. 68.45로 만약에 좀 급하게 내리꽂고 꽂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돌파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좀 두려움이 오실 거예요. 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실 때는 구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다고 하시면은 바로 돌파로 들어가지 마시고 돌파했다가 저항을 맞고 빠지는 구간을 노리시는 게 이제 터치를 한번 다시 보여주고 나서 빠지는 구간 저점 찍고 이 저점을 뚫는 구간이 오히려 좀 더 유효하고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을 노려보시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빠졌을 때 맞고 빠지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이 구간대에 접근을 해보시면 굉장히 좀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69 부근에서의 좀 매도적인 부분과 좀 장기적으로 $61까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가격대가 일단 좀 올라와줬고 $69 부근에서는 매도적인 부분, $68.45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가격대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세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면서 오늘 해외
알렉스 마스터님에게 또 응원을 또 전해주고 계시는데, 본방사수, 생방사수 하면서 방송에 정말 적합한 외모와 파생 실력까지 훌륭하시다. 라는 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출연해달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럽고요. 네. 그렇게 봐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계속적으로 신세계 방송 통해서 좋은 전략 드리고 또 좋은 맥점까지 잡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응원의 말씀 많이 전달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스터님들이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맥점이라든지 전략 나눠주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 필요하니까 유튜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크루도일에 대해서 먼저 전략 마스터님께 따온 의견 들어봤고 외신 쪽에서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쪽에서는 지난주에 증산에 이은 추가적인 뉴스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앞서서 쉐일 쪽도 그렇고요.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 오펙의 증산은 이제 확실시 되었지만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 원유 생산 차질과 또 리비아 수출의 이런 불확실성으로 오일 가격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로이터를 인용한 CNBC 보도 소식 먼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펙이 이제 공급을 증대할 것으로 확실시가 되면서 또 무역 전쟁까지 겹쳐지고 있죠. 그래서 이 상승분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렌트유 가격은요,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오일 가격에 대해서 전 세계 공급과 수요를 알아보려면 브렌트유 가격을 보면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전 세계적인 추세 파악, 오일 관련 추세 파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브렌트유 가격을 좀 기준점으로 많이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캐나다의 원유 생산 차질 그리고 리비아 수출 불확실성이라는 말을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금 먼저 리비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이제 리비아가 지금 좀 정치적인 혼란이 굉장히 좀 지금 혼란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이 칼리파 정부군이 이 국영 오일 기업인 NOC가 이제 오일 관련한 독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된 이제 이권 싸움도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출이 조금 원활하지 못하면서 전 세계 오일 공급에 차질을 좀 불러일으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캐나다 역시 캐나다의 그 대형 오일 샌드 기업인 이제 싱크루드 오일이 지금 이제 알버타주에 있던 이제 유전 이 부분이 정전 상태가 일어나면서 7월까지 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전은 하루 36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는 지역이었는데 이 하루에 36만 배럴이면 7월까지면 꽤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소폭 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투자은행인 제퍼리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펙의 공급의 증대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올해는 고유가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019년 2분기까지 $9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분쟁이 이렇게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이 영향력을 이제 수면 밖으로 드러낼 것이다. 앞서 지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업들이 체감을 하는 이제 순간들이 계속해서 올 것이다. 할리 데이비슨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오일 가격 역시나 이 무역 전쟁의 이슈에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수요도 지금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역시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정도의 이 수요가 감소한다는 뜻은 4만 4천 배럴 정도가 감소한다는 뜻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특히 오일에 관련해서 이제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관세 부분도 있고요. 이런 무역 분쟁의 우려 속에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또 불안정한 상황, 또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외신 소식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오일 수요에 대해서도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점 외신 쪽의 뉴스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이 현재 68.61달러 선으로 0.63% 상승세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주신 만큼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크루드오일과 이전에 브렌트유에 대한 스프레드 차가 꽤 많이 벌어졌었던 상황이었는데 현재 구간대 브렌트유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브렌트유도 함께 추가적으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렌트유 현재 가격대 볼게요. 저도 한번 8월물로 보시면 되고 75.01달러 선인 0.1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은 지금 0.69%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소폭 상승하면서 브렌트유는 오늘의 상승세가 크루드오일 비교해서는 좀 약한 상황인데요. 네네. 네, 브렌트유가 저번에 크루드오일과 갭이 꽤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조금 줄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브렌트유 접근 전략은 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브렌트유 같은 네네. 경우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원유 생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유 증산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제 브렌트유와 이제 크루드 오일, 중동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갭차가 항상 납니다. 보통 이제 7달러 정도, 이 정도 갭을 유지하면서 가고 좀 줄어들 때는 이제 좀 굉장히 줄어들었다가 좀 넓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렌트 이제 가격 자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유 증산을 하더라도 70달러 유지할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은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매매를 주로 하는 요 오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가격에 만약에 맞춰진다고 하면은 그게 평균적으로 된다고 하면 말이죠. 그러면 65달러 이하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실시간적으로 매매할 때는 이제 큰 줄기는 어찌됐든 간에 오펙의 증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큰 줄기로 가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재고 발표라든지 또 혹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들 이런 문제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정치적 리스크까지 얽혀있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좀 설켜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에는 큰 줄기는 저는 좀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좀 보시면서 올라올 때 매도 전략. 그래서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위쪽에서 이제 저항을 맞아요. 이제 고점대 같은 경우는 이제 80달러 찍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려왔죠. 크루드 오일이랑 차트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저항을 맞으면서 좀 빠지고 있는 구간들 이 구간대에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위쪽으로 올라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맞고 빠지는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라인 때 브렌트유를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할로 매매를 하시는 접근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은 지금 한번 걸려있는 자리, 일봉상의 양봉이기 때문에 오늘 넘긴다고 하더라도 맞고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밀리는 자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매도 접근이 가능하고 접근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짧은 구간 내에서도 72달러 후반대까지 한번 또 노려볼 수 있고 그 구간 또 이제 벗겨낸다고 하면 추가적인 부분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라. 그래서 75달러인데 지금 나는 매도를 하고 싶다. 매도 비율을 보고 있다고 하면은 구간을 정하고 가세요. 구간 같은 경우는 위쪽 77.5달러까지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 때 맞고 빠지는 모습들 나오지 않을까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분할 매도 접근을 하셔가지고 평단을 어찌됐든 간에 지금보다는 좀 위쪽으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은 아래쪽으로 수익 보는 구간들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간을 정해서 매도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브렌트유에 대해서 전략도 다시 한번 챙겨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마지막 이슈 골드로 넘어갑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워낙 좀 크게 빠지면서 현재는 1260이 회복이 됐지만 1260달러도 이탈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자,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수 접근을 또 노리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맞선이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입니다. 하나, 둘, 셋. 업을 들어오셨어요. 비장한 표정이신데요. 네, 비장합니다, 지금. 네. 아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너무 심심하다라는 그 구간을 거쳐서 쭉 빠졌어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좀 네. 접근할까요?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골드에 대해서 관망 의견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제 잘 모르겠다. 솔직히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봐야 하는데 된다, 잘 조금은. 모르겠다. 봐야 네. 된다라는 네. 부분을 좀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 구간에서 이제 아래쪽 지지력을 보여줬던 라인들을 벗겨내고 좀 많이 밀렸단 말이죠. 이제 골드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안전 자산입니다. 이제 증시가 밀렸다라고 하면 골드는 항상 반응을 해서 올라왔어요.
계속 올라오고.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부분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요인 때문이다.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금값 같은 경우는 달러화로 표기가 되죠. 뭐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면은 어찌됐든 뭐 좋은 영향을 안 미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안전자산에 대해서 지금 달러가 굉장히 통화상품 중에서 각광을 받기 때문에 반비례 성격을 가진 금 같은 경우는 그 여파를 맞아서 좀 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밀리긴 밀렸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밀릴 만큼 어느 정도 밀렸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서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일봉을 먼저 좀 볼게요. 일봉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가로지르는 빨간 선을 그어놨습니다. 네. 이 선이 이제 1255달러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구간대 보시면은 뭐 지난 차트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매물대가 걸려요. 걸려서 이제 맞고 빠지고 아니면 매물대가 굉장히 유지가 되고 있다가 지지력 보이면 올라가고 다시 지지 보이면 올라가고 그 구간대가 1255달러 전후 자리가 됩니다. 뭐 이 구간대까지 어느 정도 지금 밀려서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신다고 할 때도 지금 자리, 만약에 지금 빠지는 와중에 매수를 어느 자리에 해야 되냐 하면은 저번 주 자리도 아니고요. 아예 지금 빠질 만큼 빠진 지금 자리, 이 자리가 해볼 만한 자리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망 자체는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좀 더 빠질 수 있다로는 보지만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인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달러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달러가 굉장히 지금 안전자산으로 각광을 받다 보니까 골드가 밀린 건데 뭐 그 부분이 달러가 아까도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된 부분은 일관적으로 뭐냐면은 달러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1260 기점으로 해가지고 1255달러 뭐 사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지력 보이고 올리는 구간이 나온다. 뭐 그렇게 되면은 그 구간대 매수가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을 보면서 다시 좀 이제 기준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시게 되면 아래쪽 이제 자리가 요 구간이 될 겁니다. 요 구간대에서 이제 이 구간대 1260에서 1255 라인 때 충분히 지지력을 받고 올라오는 타임이 나온다고 하면요. 위쪽 라인 때 충분히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어느 자리까지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는요. 저 같은 경우는 1272 라인 보고 있어요. 요 라인 때. 네. 뭐 많이는 아닙니다, 일단. 그렇지만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잡아서 간다고 하면 100틱 이상 구간이 나오겠죠. 뭐 그 구간 때 한번 잡고 나서 그 위쪽 이제 저항대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1278 라인이죠. 1278 라인 그 구간대. 뭐 거기서 더 간다고 하면 이제 계속적으로 단계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습까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뭐 바로 이제 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뷰는 뭐 당장 해가지고 올라간다 뷰가 아닙니다. 적어도 1주에서 2주 어느 정도 롱으로 가져갔을 때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각이다라는 뜻으로 저거 업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길게 가져가는 걸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대 맞고 지지력 보이고 올라가는 구간대 일봉도 보시고 이렇게 분봉도 보시면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저점 매수 유효한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함께 해주셔서 네. 그러는데 일단 지금은 음봉으로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양봉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뭐 그런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일봉에서도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네. 항상 매수를 할 때는 양봉을 보자. 맞습니다. 매도를 할 때는 음봉을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이제 항상 추세가 나올 때 따라 들어가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지금 일봉상에서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음봉이죠, 그냥. 음봉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점을 딱 노려서 들어가시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좀 더 내가 안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일봉상에서 양봉이 확인되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뭐 그 구간대부터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굉장히 저가다, 굉장히 고가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나와요? 아랫꼬리가 나옵니다. 아랫꼬리. 위에서는 윗꼬리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네. 위에서는 윗꼬리가 나오고요. 윗꼬리 달고 음봉. 만약 아래쪽에서 접근한다고 하면은 아랫꼬리 달고 양봉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 달고 올라오는 자리. 뭐 이런 자리들을 지금 노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리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이제 매수하기가 힘든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전략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접근하는 것보다 이번 주가 있잖아요. 네. 이번 주 흐름을 충분히 보시다가 요 구간에서 아랫꼬리 달고 양봉
나와주고 거기서 뭐 갭상승까지도 좀 보여준다.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충분히 다시 안전자산으로서의 메리트를 찾아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 이제 금값이 전통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이 의아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또한 약간 의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달러가 너무나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좀 밀린 부분이라도 생각을 하시고 네. 그런데 금값이 다시 밀렸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 지지력 보여주는 거기까지 한번 왔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한번 볼 수 있다. 요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골드에 대해서도 이제 되돌아 세우는 그 봄을 또 확인하고 지지 들어가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골드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이렇게 마스터님의 리딩이 참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일 밤 8시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1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짧은 구간들 아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접수해주시는 시청자분에 한해서 저희가 헤르메스 마스터님의 유료 실시간 리딩권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빠르게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에 있어서는 현재 1260달러에서 좀 멈춰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뭐 외신 쪽에서도 골드에 대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역시나 뭐 달러와 좀 연관지어서 뉴스들이 나올 것도 같아요.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골드 가격은요, 네. 미국 금리가 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 소식에 약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골드 가격은요, 6개월째 지금 하락세를 좀 전반적으로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그리고 워낙에 이 미국 경기가 호황세를 이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눌림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무역 분쟁의 심화가 골드 가격의 상승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드 가격은 이런 지정학적 이슈에 물론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전만큼의 인기가 좀 덜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라든가 혹은 달러 등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은 투자자들이 지금 골드 시장을 많이 떠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 가격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아무래도 달러나 금리 혹은 그 외의 부분들을 좀 더 미국 증시 부분에 좀 더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식도 역시나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드는 이제 안전 자산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적인 상황에도 하지만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상승만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장은요, 이 골드 시장을 말하는 거겠죠. 미국의 경기가 만약에 부정적인 어떠한 지표가 나온다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이 나올 것이다라고 ANG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학적인 위험에 따른 안전 자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위험 자산인 지수와 또 미국 증시와 미국 경기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단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골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외신 쪽의 의견 계속적으로 이런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와 앞으로 금리 인상과 그리고 국채가에 대한 달러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까지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 역시나 많은 질문들과 함께 앞서서 응원의 코멘트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 질문은 좀 오래전부터 접수를 해주신 질문이에요. 골드를 물어보셨는데, 자, 골드에 대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기는 아직도 무리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직은 무리인지 짚어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앞서서 매수적인 관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현재 부분에서 조금 더 분할 매수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라는 팁을 조금 더 얹혀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제 방송 쭉 보셨으면은 제가 네. 팁을 좀 어느 정도 드렸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네. 일봉상에서 어느 정도 반격이 나올 때 그 구간을 한번 노리자. 그게 좀 안정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제가 아래쪽으로 한번 빠져서 이제 매물대가 걸려있는 라인대를 1255 라인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라인대 지금 1260 거의 다 왔는데 오늘 흐름을 일단 충분히 보시고 그 라인대에 와서 지지력을 받는지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단기적인 접근으로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 같은 경우는 이제 잡으셔야겠지만 아래쪽 한번 빠지는 구간대까지 하면은 1245 라인까지는 어느 정도 용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분할로 들어갈 수 있다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저점 매수, 고점 매도라는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부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력을 두고 손절을 잡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추매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놓고 애초에 갈 건지 아니면은 손절을 잡고 갈 건지 그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구간이 지금부터 당장 갈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손절을 잡고 하는 게 굉장히 유효하겠죠. 분할 매수 접근보다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내가 보고 있는 구간, 지금 내가 골드를 원하시는데, 골드를 하고 있는데 이 차트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그게 된다고 하면은 분할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했죠. 뭐 제 전략을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은 55달러 전후 요 구간대에서 이제 한 50틱 정도 간격을 두고서는 분할 매수 조건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한 번의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분할 매수 조건도 유효하겠다. 뭐 지금 1260인데 네. 55 정도 찍고 뭐 구간대에서 이제 일봉상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부터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은 65.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265에서 역시나 양봉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의견. 뭐 앞서서 설명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맞네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잘 듣고 계시다고 네, 피드백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채팅방 활용하신다면은 소통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 바로바로 좀 올려주시면 이렇게 헤르메스 마스터님이 아주 상세하게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문자로 또 다른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끝자리 0449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이 차트 골드보다 더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마스터님 구리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구리 먼저 흐름 확인하고 마스터님께 또 물어볼게요. 자, 오늘 구리는 2.9790선입니다. 0.17% 빠지고 있고요. 지금 3.2 후반 라인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기울기 보면 정말 급격한데 마스터님 일단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 뭐 골드와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질지 이 질문을 좀 보면은 매수 시기는 어느 정도인지 뭐 그렇게 좀 풀이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네네. 뭐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아니죠. 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하락이 더 지속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무역 분쟁 얘기가 나온 이후로 강하게 좀 밀고 있어요. 원자재 쪽으로 이제 수요가 잘 안 일어나고 뭐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중국 쪽 같은 얘기는 이제 구리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뭐 여기에 대해서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는 골드와는 좀 다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지켜보고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어느 정도는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차트 보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뭐 아래쪽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저항을 받고 빠졌죠. 위쪽 라인이 네네. 계속적으로 맞고 빠지고 라인 구간이 뭐 이제 요 고점을 맞고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제가 뭐 하락에 대한 의견을 좀 더 드렸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뭐 좀 더 빠졌어요. 결국에는 뭐 아래 구간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라인 때 뭐 지금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라인 때에 걸리고는 있지만 뭐 아래쪽 구간도 많이 남은 건 사실이고 뭐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그렇게 뭐 쉽게 완전 이탈을 해가지고 빠지거나 뭐 그렇진 않지만 구리 같은 경우는 변폭이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빠지는 폭도 골드보다 더 세게 빠진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의 경우는 뭐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 그건 일단은 뭐 음봉 나오면 나오는 대로 계속 더 밀리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솔직히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어디에서 딱 맞고 올려줄까요? 기술적으로라고 한다면은 2.95 라인이 되겠죠. 뭐 이 라인 때 한번 맞고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골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안전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죠. 뭐 그렇고 무역 분쟁 격화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 구간 때문에 밀려서 회복 한번 못 해주고 뭐 횡보하는 구간도 없이 그대로 밀려버린 구간이기 때문에 이 하락세는 만만히 볼 하락세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반등을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뭐 한 번 올린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매물대를 어느 정도 이루고 다시 한번 세게 쳐주는 양봉으로 쳐주는 구간부터가 뭐 올라가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지금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이 구간에서 올라갑니다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리에 대한 소식도 좀 더 충분히 귀를 열어두시고 들으시면서 시황과 맞게 차트 접근을 하라. 뭐 지금 하방인데 어디까지 빠질 거예요라는 대답에서는 저는 좀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계속적으로 운봉으로 밀리고 있는데 이거 돌려 세우는 무언가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뭐 무역 분쟁에 대해서 반격이 되는 반대가 되는 이슈가 나온다. 뭐 그런 부분에서 구리가 반응을 한다. 뭐 그때부터 반응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리에 대해서 의견을 설명 다시 한번 지난주에서 오늘장도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11시 34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 개장이 된 지 1시간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현재 구간 시세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질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부터 먼저 볼게요. S&P 500 지수는 지금 뭐 같은 구간이죠. 강보합권이고요. 2723.75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뭐 같은 구간이에요. 7086포인트 선으로 0.2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가 회복을 또 꾸준하게 하지는 못하네요. 1.17310달러 선인 0.38% 하락세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방금 전에 살펴드렸는데요. 자, 지금 소폭 내려오면서 1259.8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크루드오일입니다. 68.22달러까지 또 내려왔어요. 후반대에서 맞선이 또 매도적인 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초반대 가격대까지 빠르게 흘러가면서 68.16달러까지 내려오는 상황 다시 한번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역시나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크루드오일 마스터님이 리딩 해주신 거 다시 또 피드백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역시나 정확하시다고 65.45달러 접근하니 바로 떨어졌다라고 하시는데요. 자, 지금 흐름 같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좀 리뷰. 오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위쪽 맞았을 때 빠지는 구간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뭐 이제 오늘자를 보시면은 분봉상에서 방금 이제 68.8달러대 거의 한번 찍고 내려왔잖아요. 네. 뭐 이 구간대를 우리 지금 같이 하시는 가족분들께도 전략을 드리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 뭐 그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이 단기적으로 지금 이 고점대에서 할 수 있는 좀 유일한 전략이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당장에 위로 갈 만한 이슈는 아직 없죠. 왜냐면은 내일 또 재고 발표 있습니다. 재고 발표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큰 움직임은 안 보일 거예요. 근데 한 번씩 반응해서 위쪽으로 올라왔다 빼는 라인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흔드는 라인 때 지금 보시는 이 구간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대가 보이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흐름 타가지고 간다 가면은 분할 매도, 분할 청산이겠죠? 매도 들어서 분할 청산하시면서 본전 잡고 홀딩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흐름까지도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도전을 하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매를 하실 때 매수 들어갔으면은 그냥 10틱만 먹을까 뭐 20틱만 먹고 말지 더 갈 것 같지만 불안하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투베팅 전략, 뭐 절반 매도, 절반 홀딩 전략 요거를 꾸준하게 쓰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 더 큰 수익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 수익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말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오일 같은 경우는 그 전략에 좀 적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도전을 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또 정확한 기준과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무모하게 근데 또 이걸 도전하자라고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데 그러시면 또 곤란해요. 그러시면 곤란하고 아무튼 뭐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연구를 해보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맞아요. 방금 뭐 도전하자라는 그 의견을 지금 내가 원하는 가격대 들어가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분들. 말씀해주신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옆에서 또 리딩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준 안에서는 좀 도전적인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68.13달러 선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자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저희 시간 안에 빠르게 좀 상담을 도와드리려고 뭐 한 질문씩 함께 하고 있는데요. 끝자리 594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골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이네요. 골드는 안전자산에서 왕따인 것 같다. 그렇다면은 엔화와 스위스프랑 뭐 또는 미국 국채 매수는 어떤가요? 라고 지금 뭐 통화적인 부분도 궁금하신 것 같고
일단 뭐 안전자산에 대한 포인트도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워낙 이 섹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시청자분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골드는 뭐 다시 받고 엔화라든지 스위스 프랑 또는 국채에 대해서 보시는 상품 있으시면은 좀 비교 분석을 해주시면은 네.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먼저 볼까요? 뭐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골드가 네네. 힘을 못 쓰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진 와중에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 부분 한번 짚어드려서 좀 골드를 설명드렸는데 뭐 지금 뭐 국채 30년물부터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충분히 뭐 차트 좀 볼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굉장히 빠진 와중에 지지력 어느 정도 보여주고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였다고 판단이 되고 한번 올려주기에는 사실 뭐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매수 쪽 의견 이것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밀렸죠. 사실 가격 자체가 뭐 금리 인상하면서 가격 자체가 좀 밀렸는데 뭐 그 부분에서 반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뭐 국채가 오히려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뭐 안전자산보다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매수비로 보셔도 좋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리고 또 어떤 거 물어보셨죠? 네, 국채에 대해서 엔화. 뭐 네. 엔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엔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중요한 안전자산으로 뭐 달러를 제치고 엔화가 우선으로 간다. 엔화가 우선해서 이제 끄는 시장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뭐 통화 중에서 안전자산으로 가면은 달러가 우선이지 거기서 이제 달러가 주춤할 때 좀 곁다리로 껴서 갈 수 있는 게 엔화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엔화 같은 경우 엔화 차트 잠깐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 페이지엔 뭐 어제장에 네. 이어서 올라가고 있나요? 어떨까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면은 네. 엔화 가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네. 요러고 있죠. 얘네도 좀 밀려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좀 밀리네요. 네, 밀려가지고 있고 이제 좀 이제 뭐 반등이 나올지 말지 여부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자산 메리트로 이제 엔화를 하는 거. 뭐 달러가 어느 정도 횡보를 보이고 좀 밀린다고 하면은 요게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라인대를 보시면은 뭐 요 라인대가 되겠네요. 지금 재패니스 엔을 보시면서 9,200달러, 9,200을 좀 넘어서 가지고 올라오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이 구간대에서는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뭐 이거를 아예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기에는 약간 좀 약한 부분이 아닌가. 뭐 네. 엔화가 뭐 일본 내에서 어느 정도 정책 변화가 있는 것도 크게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우선시하시기보다는 네. 뭐 차라리 달러 관련된 상품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빠르고 좀 정확한 이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메이저 상품들을 좀 더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또 이렇게 질문들 들어오면은 이때 맞춰서 각각 상품들 다양하게 보는 것 네. 같아요. 마스터님 또 든든하게 상담을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질문들이 구체적이고 그런 질문들로 접수를 해주시는데요. 자, 지금 외신 쪽에서 속보 내용도 들려오고 있고 지표 발표도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신뢰지수가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미국 쪽에서의 현재 지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각각의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에 대해서 최근에 골드가 또 떨어지고 엔화, 뭐 스위스 프랑, 뭐 다양한 상품들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저희 쪽에 문자 주시거나 또 마스터님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은 바로 상담도 받아 보실 수가 있고 궁금하신 종목,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으로 매매도 또 전략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현재 부분에서 외신 쪽의 속보 어떤 부분 들려오고 있을까요, 박나연 캐스터? 네, 지금 이제 방송 막바지인데 많은 분들 질문 주시고 있는데요. 네. 이 와중에 또 속보가 있어서 좀 잠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마켓업치 로이터에서 10분, 8분 뭐 요 정도 전에 지금 뜬 소식인데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입국 금지를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 일인데요. 이제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차드 이렇게 6개 이슬람 국가들과 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입국 금지를 좀 이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이런 합헌 판결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많이 미치는 것이 아니냐.
너무 월권이 아니냐 혹은 이런 조치가 특정 종교를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대부분의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행정부가 입국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준 건데요. 지금 가뜩이나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마당에 이슬람 국가들과도 지금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북한하고도 얼마 전에 좀 화기애애한 회담까지 끝냈는데요. 지금 이렇게 북한과 또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하면서 더욱더 이제 무역 전쟁의 그 촉발로 된 이런 분쟁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외신들의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미국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6.4로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지표 소식까지도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알찬 전략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헤르메스 마스터님, 오늘 또 화요일 저녁 시청자분들 찾아뵀는데 어떠셨을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드렸던 전략들이 5일 같은 경우는 좀 적중을 해서 또 도움이 되셨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좋았다고 보고요. 아무튼 계속적으로 좋은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제가 드리는 전략 맞춰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차트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선에 대해서 차트 분석에 대한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내일 또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참석해 보시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을 모두 어우르는 전략들 헤르메스 마스터님 통해서 함께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지금 바로 내일장이죠. 내일장에 대해서도 무료 방송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접수해 주시면은 또 실시간 유료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다라는 점 빠르게 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나은 캐스터 마지막 뉴스도 함께 전달을 해 주실까요? 네, 오늘도 정말 알차고 숨가쁜 2시간을 꽉 채우는 느낌인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 합헌 결정이 났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신난다라는 의미로 와우라는 지금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지금 방금 정말 올린 트위터인데요. 이제 내일은 또 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할리 데이비슨이 이제 해외로 이제 그 생산 공장을 이전한다는 소식에 이제 그 외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할 거면 거기에 관세 폭탄을 맞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심지어 자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까지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다는 외신 보도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도 다양한 소식들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알찬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